지금 보수 진영 내부에는 희한한 낯갈론이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에서는 지금 문정권이 전방위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 다수가 문을 싫어한다. 문의 이제 경제정책도 한계에 이르렀고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문의 대북 평화 사기 시효도 이제 북한에 의해서 배척받았고 전방위로 문이 적폐청산이니 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주변에서 수많은 스캔들이나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자 하면 결국은 문 정권이 어떤 형식으로든 내년 총선쯤 되면 지지율이 한 20%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고 공연히 문을 너무 자극할 필요도 없고 또 공연히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목소리를 내서 위험을 자초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문의 지금 대북 문제에서도 너무 비판 일변도로 가서도 안 되고 5.18이나 세월호 논란 이런 데서도 한국당이 합리적으로 배남 모양 숫골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5.18에 대해서는 일체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일체 건드리지 말고 머리 숙이고 과거에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하고 세월호 배지 달고 다녀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이 옆에 있는 참모들이 조언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경원과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서 한국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 패턴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민주당에서는 이해찬이가 어제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 가서 내년에 원외 지역위원장 지금 현역 115명 지역구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 125명 이 사람들이 다 당선되면 240석이다. 여기에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이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우리가 이겼고 그때보다 지금 여러가지 지역 기반이 좋아졌기 때문에 260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물론 자기들 당 사람들 모아놓고 한 격려용 헛소리지만은 200석이 넘게 되면 범여권이 기본적으로 개헌이 가능해지면서 심각한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황당한 소리를 하는 부분에 좀 미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해찬은 지난 2월 달에도 100년을 집권한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 전체 합계를 200석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 200석을 넘겨서 곧바로 북한 문제 등과 모든 이 한국의 역사 공정 또 더 나아가서 친북 좌파 사회로의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가능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들이 지금 분명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당 구조로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있고 평화당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지역구 115, 비례 13, 이래서 128석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많이 늘려왔죠. 작년 6월 달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평화당이 14석이 있습니다. 그럼 평화당 14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142석이고 거기에 바른미래당의 호남신당파나 신당관망파 그렇게 19명을 합치면 161명이 됩니다. 여기에 정의당을 합치면 16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들이 약간씩 오차는 나고 있지만은 과반수를 넘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목표로 하자면 지금 있는 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 바른미래당에는 보수통합파가 10명이고 나머지 바른미래당의 19명은 이 호남이나 또 문정권과 통합되기를 희망하는 데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9명과 평화당의 14명을 합치면 그것만 해도 지금 33명이에요. 정의당만 해도 6개 합치면 39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석 가까이가 문이 조금만 비를 맞춰주면 문편을 뜰 수 있는 의석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30석 정도만 더 얹으면 200석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영 황당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미심장한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패스트 트랙이 탄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 바른미래당의 위험한 의총이 열리고 한국당이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의 보수 성향을 가진 바른정당계 의원이 다 참여를 해서 당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는데요. 그래서 안건은 간단한 겁니다. 안건은 지금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 두 개를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이 안건을 동의를 해주면 문정권이 조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비처 설치가 합의되고 이게 되면 민주당은 여기에 합의해준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에게 그냥 공짜로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뭘 주겠습니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이를 던져놨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논쟁은 평화당은 지금 그걸 벌써 찬성하고 있는 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더 나아가서 고비처 설치 문제를요. 바른미래당은 거기에 보수 성격의 의원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못 냈는데 손학규가 오늘 의총을 소집해서 그걸 결정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바른미래당 안에 이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버리고 제3지대에서 평화당과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결합을 하자. 그래서 제3지대의 정당을 만들자고 지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성, 김동철이 손학규와 엊그제 만났습니다. 그럼 결론은 뭔가 하면 지금 보수 성향 가진 이 사람들 10명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1차로는 평화당하고 합치고 2차로는 나중에 민주당하고 합쳐서 그래서 서로 호남 지역에서 현역들이니까 우리 공천이 쉽게 되지 않겠느냐. 공천 보장만 되면 거기까지 가서 민주당으로 다시 당선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 그래서 그걸 목표로 움직이자고 지금 이 의원들은 방향을 잡아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와 관련해서 평화당과 합의가 돼 있다고 했고 손학규 대표도 여기에 동의한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 계열 의원들이 반발을 해서 징계하라 하고 이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의총도 뭐 가서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패스트 트랙 결국은 한쪽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 고비처 설치 패스트트랙, 다른 한쪽에서는 바른정당이나 평화당이 원내에 진입하기가 쉬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이 두 가지를 그냥 나눠 먹자,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지금 이 현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던져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계열 의원들이 호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 바른정당 안에 한국당 출신 의원 8명이 강하게 반발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는 바른미래당이 그 합의를 해주면 곧바로 기존에 동의하고 있는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여기에 이제 넘어온 바른미래당까지 합치면 의석수가 167석 정도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킬까봐 어제 오후에 한국당에서는 의원들한테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에 따라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정리될 수 있다. 국회가 열려서 지금 고비처법과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다 통과시켜버릴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결국은 고비처와 더 나아가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그게 국회 통과가 쉽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총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당이 내부 분열이 심화되면서 깨지기 직전까지 갔고, 결국 손학규는 사는 쪽을 선택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평화당 쪽에 손을 내밀고 있고, 그 합의 중에 하나로 이제 이 법들을 통과시켜 주겠다. 대신에 선거법을 좀 우리가 유리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선거법 통과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민주당이라는 틀 안에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문재인이 넣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밖에 두고 제2중대, 제3중대, 제4중대 이런 식으로 우군으로 쓰는 게 나으냐,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지금 아직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당들을 다 통합해서 갈 때는 호남을 완전히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딜레마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들입니다. 다 쫓아내고 공천 안 줄라 하니까 안철수 밑에 가서 국민의당을 만들어 가지고 호남 정서를 갖고 가서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됐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난 2016년 1월 달에 밖으로 탈당을 하면서 내 욕을 하고 간, 내가 가장 귀찮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비주류였던 의원들입니다.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당에 다 넣어서 공천을 주고 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가 호남이라서 배지를 달고 돌아올 건데, 그러면 이들이 당내 비주류 구심점을 형성해서 박지원이야 내년 총선 이후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힘이 빠진 나 문재인을 엿먹이면서 이들이 또 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일 머리가 아픈 부분이죠. 그래서 장점은 당이 호남을 석권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당내 비주류가 또 대거 늘어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있고 또 친여 성향을 가진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 여권 성향이 짙은 야당들을 다 존재하게 해서 출마시켜서 갔을 때는 이것도 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표를 갈라먹고 그러다 보면 호남 말고의 지역에서는 그래도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평화당이 안 나오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승리에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연합 공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과 평화당을 합치게 해서 둘이 합치면 31, 2석 돼요. 안철수 국민의당이
거의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 고당과 정의당과 지금 민주당이 연합 공천을 한다. 후보를 다 내는 게 아니라 당은 다르지만은 서로 후보를 조정해서 이 두 당이 또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후보를 낸 쪽에는 한쪽은 후보를 안 내는, 그래서 단일 후보를 내는 이 연합 공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목표 하에서 범여권을 다 합쳤을 때 최소 목표가 200석 이상을 얻어보겠다라고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이 과거 2000년 총선에서 건노갑이 출마하지 않고 이 당에서 다선 의원들을 출마하지 말라고, 나도 안 나가니까 너도 나가지 말라고 물귀신 작전을 쓰면서 불출마를 교통정리했던 것처럼 이해찬이 지금 내년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 상당수를 불출마시키면서 청와대 출신 자기 사람들을 당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요, 총선 앞두고 민주당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친문 인사들을 보면 임종석, 한병도, 윤영찬, 백원우, 송인배, 권혁기 등 과거 이 청와대 사람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추가 합류가 예상되는 사람이 정태호, 이용선, 김영배, 복기왕, 조한기, 김우영, 민영배, 김봉중 등 청와대 비서관들이 또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양정철이까지 합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 숫자만 해도 15명입니다. 여기에 또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만도 한 20, 30명을 당에 갖다 꼽아서 경기도나 서울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기존의 국회의원을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현역인데 이들을 전부 공천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들은 공천 물갈이를 당할까봐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청와대에서 지금 총선 기획팀이 있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수종 노릇을 하고 이해찬이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사무소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어쨌든 총선에 이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중진들 중에는 찍어내기 방식으로 지금 내보낼 이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이 지금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못하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서 신인들한테는 10%의 가산점을 더 줘서 신인들을 갖다가 들어가기 쉽게 밀어주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 지역구는 아무리 경쟁력이 있어도 전부 경선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의심은 신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정치 신인들을 신선한 세물을 넣는다라는 핑계하에 결국 문재인의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친문 척근들이 대거 출마해서 기존의 중진 의원들을 밀어내고 그렇게 물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지금 의심들이 민주당 안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결국 지금 노리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고비처도 명분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바른미래당을 선거법 개정하는데 협조케 하고 이제 거기에 한국당 출신들 보수 의원들은 돌려보내버리고 호남 출신들만 따로 떼내서 일단은 평화당하고 합쳐서 있게 하고, 그래서 총선 때는 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공천을 안 주고 녹여버릴 것인지, 아니면 밖에 두고 연합 공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들에게 비주를 인정해주고 전체 통합을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당,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고 이들과 민주당이 연합도 결국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당은 국회에서 상당히 의석수에서도 고립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몸집 키우기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이 한 200석 이상을 얻어서 지가 하고 싶은 나라를 마음대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서도 총리까지도 차출해서 출마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최근에 민주당 의원과 식사를 하며 스스로 총선에 당에 도움이 되고 싶다 말했대요. 이낙연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뭐 1등 나온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이낙연도 욕심이 살살 나겠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총리만 하고 있어서 됩니까? 내년 총선에 이기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도 배지 달고 나면 이제 당 대표를 차지하든지 해서 결국은 대권으로 한번 가보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낙연이 지금 당에 가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출마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서울의 종로나 뭐 그 임종석이 나온다 말도 있지만은 아니면 세종시에 나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은혜, 김현미, 진선미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당으로 다 오고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이도 부산 출마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차관들도 출마를 할 사람이 여럿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최대한 뽑아내고 행정부에서도 최대한 뽑아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또 경력 관리시킬 사람 또 집어넣어서 뭐 각종 자리 한 자리씩 줘서 나중에 명함에 적어 넣을 수 있게 하고는 다 출마시킨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문재인이 지금 물갈이를 통해서 기존의 민주당의 3선, 4선, 5선 의원들 상당수를 날려버리고 자기 친이대를 출마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는 신선한 공천 물갈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문재인 현재 하는 꼬라지 보면 오히려 친문이라 하면 욕먹지 이러는데요. 그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다. 좀 우스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2016년 총선에 4월 달에 있고 그 다음 탄핵이 12월 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이 이제 9월 말부터 슬슬 시작됐고요. 자, 그러면 총선 뒤에 5개월 만에 정권이 흔들렸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그때 총선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이 200석까지 간다 말도 있고 김무성이와 친박들이 진박 논쟁이니 도장 들고 나르시아를 안 하면 200석 이긴다. 180석, 160석은 따놓은 당산이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솔직히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정치 기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보다는 정치 테크닉이 월등히 뛰어나고 그걸 갖다가 조절하는 헤드쿼터라도 제대로 있고 또 일사불란합니다. 거기 비해서 박근혜 정부는 누가 총선을 조정하는 헤드쿼터라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자들이 지금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는 것도 상대편 실력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상대가 30점이라도 내가 31점 받으면 이기는 게 선거 아닙니까?